네, 다음 키워드는 AI Diffusion Rules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AI Diffusion Rules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어제 또 엔비디아 H20 GPU 대중 수출의 제한을 받게 됐고 오늘 아침엔 인텔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게 될까요? 자, 이 규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사실은 이제 이게 도대체 이게 수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희태류 문제 때문에 약간 대통령께서 약간 화가 좀 나신 듯한 느낌이 좀 들면서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요 법안은 규제는 이런 겁니다. 고성능 AI 칩을 수출을 제한하면서 적대 국가나 어쨌든 비국가 행위자가 미국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미국 산업부 산하에 이제 산업안보국이죠. 이제 BIS가 이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게 대상자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떤 타겟팅이 되고 있고 러시아라든가 특정 국가로부터 이제 수출에 대한 엄격한 라이센스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딱 집어서 엔비디아를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20에 대해서 이제 GPU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의 H20의 어떤 수출 제한의 성능에 대해서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조정한 이건 원래 이제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건데 이거를 수출을 못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칩에 대해서 슈퍼컴퓨터나 군사 욕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4월부터 지금부터 이제 수출에 대해서 무기한 라이센서 요건을 이제 부과하기로 했으면서 요거를 함으로써 이제 약간 5.5억 달러 정도의 어쨌든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걸로 해서 이제 지난해 엔비디아가 한 12억 달러에서 약간 15억 달러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면서 시장에서는 중국 내 수요가 좀 감소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보도는 중국이 이걸 통해서 이제 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왜냐하면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AI 기술을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내놨다고 하지만 후속 모델이 이제 제재를 가한 이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이게 약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급망이 재편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제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약간 어려움을 좀 겪지 않을까. 왜냐하면 매출이 좀 감소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 여러 가지 시사점이 좀 많은데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기술 패권이 본격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향후에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이 통제력을 가시하면서 기술의 달러화 전략이 본격화된 생각이 좀 들면서 중국의 기술 자립에 대한 고민도 좀 본격화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에 공급망 전쟁이 곧 주도권 전쟁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투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H20 GPU 수출 금지를 내린 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보다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히토류 공급망 장악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안에 품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미중 AI 그리고 자원 전쟁은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실까요? 네, 잘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H20 GPU 수출 금지가 사실은 이게 이제 AI 기술 주도권하고 히토류 자원 공급망까지 이제 포괄하는 복합 전쟁의 서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지정학적인 어떻게 결합된 전략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칩이 자원 전쟁으로 확장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과 자원의 어쨌든 상호의 서로가 인지를 잡고 있는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우리로 예전으로 따지면 약간 상수리 제도?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미국의 반도체 GPU라든가 최첨단 칩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의 AI 칩 성장을 억제한다고 하면 중국이 히터리죠. 자석용 ND라든가 뭐 PR이나 다이솜 같은 약간 흑형 텅스텐 같은 이런 수출 허가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제조 기반을 흔드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미국은 이제 어떤 식이냐 총원이 있는데 총알이 없는 약간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양국은 AI 칩과 히토리를 인지를 삼아서 서로가 이제 상호 교차 통제를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공급망의 이중화와 약간 기술의 독립 레이스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우방국 중심으로 AI 공급망 블록화를 구축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뭐 GPU라든가 서버 소재의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분야를 탈중국을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또 뭐 트럼프 정부가 이제 계속 변화가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역시 하웨이나 샤오미, 알리바바 이제 중신 SMIC죠. 중심 구제를 중시해서 이제 국산화 자립을 계속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쪽에 이제 히토류 공급선을 확대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사실 미국이 히토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히토류가 있지만 개발을 이제 안 한 건데
본격적으로 이제 약간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양국 모두 기술 독립과 자원 독립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재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그렇겠지만 또 뭐 트럼프 전략상 또 어느 날 갑자기 큰 턴키 방식으로 빅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와 자원의 금융화 시대도 개막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3국도 전쟁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랑과 아프리카를 놓고 이제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미중 협상에 있어서는 가장 키워드가 되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밤사이에 그래도 중국이 미국한테 메시지를 보냈죠. 앞으로 우리 중국 비난하지 말라라는 부분, 그리고 관세 협상하고 싶으면 담당자를 지정해라라는 부분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 당장 이걸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